forget Mother's Day, or as they call it in Beverly Hills, that's Third Wife Day. 어머니의 날을 잊지 마라. 안 그러면 비버리 힐즈에서 그리 부르는 것처럼 아빠의 셋째 부인의 날이 될라. 이런 얘기죠. Don't forget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을 잊지 마라. 어려운 얘기 아니죠. 주인공 일반 주어 you가 생략됐고요. forget 뭐를 목적어 어머니의 날을 forget Mother's Day. 어머니를 잊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이참에 왜 우리말과 달리 우리말은 목적어를 먼저 불러서 어머니의 날을 잊지 마라 동사를 나중에 얘기하는데 영어는 왜 목적어가 뒤로 가고 동사가 앞에 오는지 이 부분을 별도의 컬럼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언 마치고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제 19강에서 영어의 문장 구조가 한국의 문장 구조와 왜 거꾸로 되는지 역순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왜 동사와 목적어가 서로 위치가 한국어와 영어가 뒤바뀌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이 오늘 20강도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영어의 완전체가 되실 수 있습니다. As they call it in Beverly Hills. 사람들이 역시 대의 일반 주어죠. in 비벌리 힐즈에서 전치사 명사가 부사가 된 거죠. call it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될라 as 부사절을 이끌어오는 종속 접속사 call 종동사 이 it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 나와 있죠. 길으니까 빼버렸죠. That's third wife day. 아빠의 셋째 마누라의 날. 이렇게. 자기 어머니의 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제 오늘은 어머니의 날 이렇게 못 부르고 아니고 아빠의 세 번째 부인의 날 이렇게 될라 이걸 그럴 수 있으니 잊지 마라. 어머니의 날로 부르는 거 어머니의 날이라는 개념을 잊지 마라. 이 or라는 개념은 앞에 있는 문장을 뒤따르면서 그러지 않으면 그런 역접의 접속사로 이렇게 보시고 as는 종속 접속사로 종속절을 이끌어오는 것으로 보시고 이 문장 전체 내에서 될지니 이렇게 그냥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났네요. 그래 보셔서 이렇게 명언은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완전한 문장만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한다는 점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영어에서는 왜 우리말과 달리 동사가 앞에 오고 목적어가 뒤에 오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치의 언어입니다. 그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첫 번째는 전치사입니다. 영어 단어, 전치사를 가리키는 단어, 프리포지션에서 유래한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 말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많은데요. 예에서 보시듯이 for 엘리제, 엘리제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위치해서 전치사는 나름의 고유한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엘리제를 위한다는 의미에서의 for. 그래서 for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엘리제가 결합이 되면 엘리제를 위하여. 우리말로는 엘리자가 앞에 오고 위하여가 뒤에 오는데 영어는 이것이 for가 전치해서 실제 보이는 모습에서도 엘리제라는 명사에 전치하기도 하고 우리말 대비해 봐서도
영어의 전치사는 우리말에서는 위한다는 개념이 뒤에 와서 엘리제를 위하여가 되는데 영어는 그게 우리말 대비해서도 전치를 한다 이런 얘기죠. 영어 속에 실제로도 전치하고 우리말 대비해서도 전치하고 그렇게 전치한다는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는 목적에 대비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전치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뒤에 오는 목적물을 가지고서 전치사도 그 자신의 상황을 소정의 목적을 수행하지만 이 동사에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동사는 의미상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자신이 수행하는 동작의 목적물을 뒤에다가 가지고 옵니다. 전치사가 목적물 앞에 와서 전치의 상황, 전치를 하면서 상황을 이끌어내듯이 동사도 자신이 수행할 동작의 대상물을 뒤에 놓고서 상황을 수행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 동사도 그렇지만 비동사의 경우에도 어쨌든 동사로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한 내용, 아니면 I am a businessman, 나는 사업가이다. 이랬을 때에 비동사가 먼저 오고 자신이 설정하고자 하는 상황의 내용물을 뒤에 오고 동사의 경우에도 일반 동사의 경우에도 목적물은 뒤에 오고 실제 자신이 수행할 대상은 앞에 온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이거를 보디가드와 경호 대상 VIP로 놓고 보면 똑같겠습니다. 경호할 대상의 앞에 경호원이 오고 실제 경호의 대상은 뒤에, VIP는 뒤에 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수월하겠죠. 한 가지 예를 더 확장해서 보면 접속사도 전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since I was born, 접속사란, 특히 종속 접속사란 마치 하나의 쌈처럼 후에 후행하는 하나의 절을 통째로 감싸서 그 절들을 갖고서 수행해내고자 하는 접속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since 이런 종속 접속사는 그 뒤에 오는 것 이일에 그 이후를 쭉 이끌어줘. 뭐뭐한 일에 이렇게 since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후 이러면 after I was born, 내가 태어난 후에 이렇게 접속사도 전치사와 거의 유사하면서 전치사는 한 단어를 이끌고 오면서 자신의 목표로 하는 상황을 설정한다면 접속사는 하나의 주어 동사가 다 있는 절을 이끌어오면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상황을 설정을 해 나가죠. 그래서 한 문장 내에서 동사도 당연히 목적어에 전치를 하고요. 전치사도 자신의 목적어에 전치를 하고요. 접속사도 자신이 이끌고 오는 종속절을 전치하면서 상황을 이끌어가고요. 실제로 그래서 영어의 하나의 문장에서 일반 동사든 비동사든 문장 내에 동사가 전치를 하고 전치사 명사 구위에서 전치사가 전치를 하고 종속절을 이끌어오는 접속사도 전치를 한다면, 그래서 동사가 전치를 하는데 동사가 변신해서 만들어내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도 당연히 전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영어 문장은 우리말 대비해서도 그렇고 실제의 위치상으로도 목적어에 전치하고 목적물에 전치하는 전치사, 목적절에 전치하는 접속사. 이렇게 보면 영어는 완전히 전치의 언어다 이렇게 확정을 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실제 그 동사나 전치사나 접속사가 목적물의 전치에서도 그렇고 우리말 대비해서도 전치한다는 점에서도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편지를 쓰다. 그렇게 우리말은 해야겠는데 그걸 영어로 보면 a letter, 편지를 쓰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이해하시죠? 우리말 대비해서 영어는 전치의 언어다. 엘리제를 위하여도 엘리제를이 뒤로 가고 위하여가 앞에 이미 영어에서는 와 있는 거. 내가 태어난 이 일에 since도 당연히 앞에 오고 이렇게 우리말 대비해서도 영어의 동사, 전치사, 접속사가 전치한다 이런 맥락에서도 확실히 그렇고요. 실제로도 이 동사, 전치사, 접속사가 전치를 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말 대비해서 영어는 동사, 전치사, 접속사가 전치를 한다. 이 개념을 완전히 익히고 들어가셔야겠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영어를 쓴다 하면 우리말과 완전히 상반된다, 역순이다 하는 거는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비원어민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어 먼저 가져오고 대상물 먼저 가져오고 뒤에다가 실제의 동사, 실제의 전치사 개념, 접속사 개념을 쓰는데 영어는 그 반대이니 이거를 몸에 딱 배이게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쓰는 거 정반대잖아요.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정은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영어는 전체의 언어이고 그건 우리말 대비해서도 그렇고 실제의 현장에서도 전치를 하고 있다는 거를 꼭 인식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어려우시겠지만 영어는 그런 언어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시고 영어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들 다른 강사들의 경우에든 어느 경우에든 우리말을 놓고서 그 우리말을 어떻게 영어로 뒤집을런지를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영어는 영어답게 접근을 하셔서 영어스럽게 영어에 늘 있는 주어, 영어에 늘 있는 동사 그거를 배치를 하셔서 주인공은 어떤 동작을 하더라 그러면서 그 목적물을 가져오시거나 주인공은 어떤 상태에 있더라 그러면서 보어로 그 내용을 가져오시거나 이렇게 하셔야만 영어가 되신다는 거. 그 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필요하면 전치사, 명사 구조를 뒤에다가 붙이든 접속사, 종속 접속사와 종속절을 이끌어오면서 뒤에 형용사를 붙이시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인식하시고 넘어가셔야만 제대로 된 영어에 접근하시는 거다 하는 점을 이해만 하셔도 영어라는 그 언어의 본질에는 완전히 접근해 계신다는 것을 알고서 오늘은 이렇게 또 특별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Don't call the wall dirty because you forgot to clean your glasses. 안경 닦는 걸 잊었기 때문이니 세상을 더럽다 하지 말라.
부정의 명령문 You don't call the world dirty. 오형식 전형적인 문장이죠. 세상을 더럽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거죠. 더러운 세상이라 부르지 말라. 완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Because 이하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부사절인 거죠. 그래서 because you forgot to clean your glasses. 종속절 내에 종동사 forgot 너가 잊었다. 뭐를 목적어 구인 거죠. 명사적 부정사로서 clean 앞에 to가 왔고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목적어 달구어죠. 너의 안경을 이 글래스 안경은 유리로 돼 있죠. 그래서 글래스. 근데 대개 영어는 단수 복수 표현이 굉장히 철저한 언어여서 글래스 하나가 아니고 안경 알이 두 개니까 glasses. 눈도 정상적으로 눈을 표현할 때는 eyes, ears 이렇게 하나짜리 mouth, nose 이런 거는 하나짜리는 하나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죠. shoes도 신발, shoe 하나, shoes 복수로 표현하는 거 자연스럽고 양말, socks도 그렇게 단수 복수 아주 자연스럽게 의례 복수로 표현하시는 게 몸에 배셔야 됩니다. 그게 영어입니다. 영어는 단수 복수에 엄청 민감한 언어라는 거. 또 유럽 언어가 대부분 그렇듯이 남녀의 그 분리 표현이 각각 있다는 거. 영어는 많이 약식화돼 있고 사라졌지만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경우는 명사마다 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나눠져 있죠. 독일어는 중성까지도 가죠. 영어가 그만큼 쉽다는 거 기회 있으면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because 이하는 부정사, 부사절, 주인동사 call, 종동사 forgot, 변신동사로서 to clean your glasses 보시고요. 영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딱 문장 한 번에 딱 보셔서 빨간색 저 친구가 주인공의 행동을 관할하는구나. 녹색 동사 저 친구가 종속절 내에 들어와서 절로서 문장을 끌어가는구나. 파란색 동사가 변신돼서 더 이상의 동사가 아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재료로 쓰이는구나. 여기서는 목적어의 명사로서 와서 쓰인 부정사 구인 거죠. 이렇게 딱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빨록파 밑줄 영어의 강력한 파워입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흑백으로가 아니라 컬러로 보면서 이 컬러가 문법 기능을 갖고 있는 놀라운 혁신을 보고 계십니다. Don't call the world dirty because you forgot to clean your glasses. 안경 닦는 걸 잊었다고 세상을 더럽다 말하지 말라. 그쵸? 나름 의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회적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세상이 더러워 보일 수 있으세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고 목표이겠죠. 그런데 그 정치판을 또 더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 걸 솎아내는 것이, 그런 잡초를 솎아내는 것이 유권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하죠. Different doesn't mean wrong. 다르다는 건 그러다는 의미가 아니다. 틀리다는 의미가 아니다. wrong.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특이하게도 형용사 different, 형용사 wrong을 명사화시켜서 쓰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영어는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 영어를 어렵다 마시고 설령 여러분들이 틀리게 쓰셔도
원어민은 아니면 영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의도를 이해하니까 나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 그러니까 유창할 때까지 연습만 할 거야. 유창하게 된 다음에 비즈니스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영어를 쓰고 그럴 거야. 그러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술, 영어에서 핵심은 동사다. 그 동사를 일반 동사로 해서 주인공을 내세우면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서 주인공의 동작을 묘사할 수 있다. 비동사와 주어를 나타내서 그 주인공의 상태, 성격, 특성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다. 딱 두 개만 알고 계시면 일단 입을 떼어보시고 일단 글을 써보세요. 좋은 방법으로 일기를 하나 써보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한글로도 일기를 안 쓰는데 웬 영어로 일기를 쓰냐 하시는데 영어 일기 써보시면 좋습니다. 삶의 기록도 되시고 여러분의 영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발전하고 정말 놀라워지는지를 발견하는 기쁨 자체도 삶의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그러셔서 추상적으로 느낌을 쓰셔도 좋고 리포트 형식으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나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different, 다른 거는 wrong, 틀린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다르다는 의미는 말하자면 더 발전시키면 경영학적으로 차별화, 오히려 다른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차별화를 통해서 differentiation, 경쟁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차별화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거,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제가 그 마케팅 천재 예수라는 책에서 경영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팅 이론을 좀 쭉 풀어서 썼는데 제가 전공이 경영학 창업학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수는 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 히든 싱어 이런 데에서는 똑같이 모창하는 걸로 자신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모창도 나름의 차별화입니다. 모창이라는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잘할 정도로 차별화되어 있다. 모창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창을 잘하는 쪽으로 나는 차별화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실제로 큰 일을 도모하자면 순수한 차별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설도 어떠한 예술 창작품도 영화도 노래도 심지어는 제품도 차별화되지 않으면 성공 요인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때로 동일하게 카피를 했다, 모방을 했으니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마인드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말하자면 히든싱어 같이 모창하듯이 똑같이 베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떻게 달라야겠다 이러시는 거 정말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 성공 요인으로 경쟁 전략으로 쓰일 수 있는 상황에서 wrong이라고 틀렸다고 하는 건 정말 맞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얘기 유념해서 봐주시면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Different doesn't mean wrong.